그러면 이렇게 저처럼 이 고용노동부 단계에서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사 단계와 형사 단계가 남게 됩니다. 형사 단계는 이 고용노동부에서 알아서 이렇게 검찰 단계로 넘기는 거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부분은 없지만 이 자체가 3년 이하의 징역,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또 반의사불벌죄예요. 반의사불벌죄는 저의 다른 영상에도 볼 수 있지만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규율하고 있어서 혹시 근로자가 이 사람을 처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. 물론 이 경우에는 이때라도 반성을 하고 근로자에게 읍소를 하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돈을 줄 테니 이 서류를 좀 내달라 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죠. 하지만 저의 대표님은 연락이 없으셨어요. 그래서 뭐 벌금을 얼마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벌금 처분을 받으셨겠죠. 그렇다면 저에게 이제 남은 것은 민사소송입니다. 민사소송. 민사소송은 물론 그냥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가압류가 중요하겠죠. 가압류는 일단 재산을 못 쓰게 잡아두는 거예요. 이렇게 잡아둬야지 지급 명령에서 제가 이겼을 때 당연히 이기겠죠. 왜냐하면 체불금품원이라는 게 확실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승소했을 때 바로 제가 돈을 집행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거를 압류를 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사람이 주지 않는다. 그러면은 그때부터 제가 다시 집행 절차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미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돈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. 스트레스와 함께 이 뭐 소송 비용대로 낭비하고 뭐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또 이게 가압류를 한다고 한들 실제 그 사람 재산이 없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이게 어려워서 많은 은행을 걸어놔야 하는데 또 너무 많은 은행을 걸어놓으면 재판부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. 이게 너무 재산권 침해다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한 10군데를 그분의 은행으로 지정을 했어요. 그런데 법원에서 5군데로 줄이라 그래서 5군데로 줄였는데 그래서 걱정이 됐죠. 이 은행 5군데 중에 이 사람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? 이랬는데 딱 한 군데서 다행히 재산이 있었어요. 정말 다행이죠. 그래서 너무 다행히도 한 통장에 재산이 있어서 거기에 압류가 걸렸고요. 지급 명령을 받아서 여기를 본압류로 이전을 해서 실제 제가 그 돈을 지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담보 제공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. 그 공탁 금액이라는 거를 거는데요. 그러니까 법원이 그래 너가 가압류할 수 있게 해줄게 권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. 그런데 혹시나 그 소송에서 네가 질 수도 있잖아? 그러면 이 재산을 묶어놓은 거는 이 사람에게 너무 큰 손해가 되니까 너도 일정의 그 보장 금액, 공탁 금액을 내.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손해를 혹시 모를 손해를 위해서 너도 얼마를 내라 이거예요. 나중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이긴 해요. 그런데 그중 얼마를 지급 보증 위탁 계약으로 체결해서 내라고 하는데 그 전액을 재판부에서 그 지급 보증서로 대신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반 정도로 지급 보증 위탁 계약서를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 지급 보증 위탁 계약 체결 문서는 앞에 그 법원 앞에 그 보증보험 이렇게 써 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거기를 가면 친절히 안내를 해주십니다. 그래서 그때 이 담보 제공 명령서와 개인 뭐 신분증 이런 거 가지고 가시면은 절차를 잘 안내해 주시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지급 보증 위탁 계약서를 받아서 같이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돼서 저는 그 가압류가 받아들여진 다음에 지급 명령에 판결이 내려졌고 결국에는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. 이자까지 해서 받을 수 있었죠.